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안식처 이한입니다.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잔소리가 두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입니다. 저는 유독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요.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여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참 피곤하게 산다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하는지 또 내가 왜 이러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 또 걱정 때문에 숙면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들려드릴게요. 애초에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했다. 현대 사회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됐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 원리이다. 행동 원리란 간단히 말하면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쳐진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화살촉을 열심히 깎던 고대인도 만원 전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현대인도 마음의 메커니즘이나 기능은 같다.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다. 현대에는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안전한 집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어디에나 있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도 과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파상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이질감에도 긴장하고 그것이 위험한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갈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집과 난방 기구도 있다. 필요한 것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요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론 돈 걱정에 낙심하고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할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평생 가야 모을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은 하루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진 현대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언동 또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 부정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정성 평형이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몫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뇌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물은 몇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왔다. 날개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날개가 바로 돋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 년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진화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에 잘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겁쟁이이다.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마음의 기능과 잘 타협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들은 전 세계에서 실시된 과학 실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일본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문헌도 참고했다.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지나치면 불안이 커져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에 근거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세상은 불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적당한 불안은 중요하다. 평소 불안 때문에 주의하게 되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때론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생겼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럼 대체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 좋을까? 호주 시드니 대학의 심리학 강사인 마리안나 자보와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피터 로빈 본드는 사람은 대체 왜 고민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문제 해결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며 고민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고민하는 특징도 보였다. 고민을 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즉,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인 것이다. 이 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일이다. 그 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적절히 준비해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이유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진다. 불안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 교수인 길로비치와 매드백은 후회에 관한 5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잘 기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인생을 길게 보면 맞는 말이다. 어차피 고민할 거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못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닐까. 지금의 불안, 1년 후엔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가? 그저께 저녁, 3일 전 저녁, 길게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이렇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일수록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3개의 알파벳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알파벳을 기억한 지 20분 후에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남은 기억도 점차 잊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망각한다. 1시간 후 기억한 내용의 56%를 망각한다. 1일 후 기억한 내용의 74%를 망각한다. 7일 후 기억한 내용의 77%를 망각한다. 30일 후 기억한 내용의 79%를 망각한다.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를 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처럼 사람은 실제로 잘 잊는다. 잘 잊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치자.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업무상 실수를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는 한동안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게 된다. 이직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던 기억,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등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시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큰일도 예전엔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게 되고 기억난다 해도 별 감흥이 없어진다. 먼 옛날의 기억은 뇌의 깊숙한 곳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게 된다. 바꿔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소한 고민에 빠져 보내는 시간은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은 잊지 않게 기록해서 남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망각은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지우고 현재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상세한 메커니즘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억은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두루뭉술하게 어렴풋이해야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과 정보 처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란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세부터 88세 5,000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거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중에 집중시키는 것.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 는 생각만으로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었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밌었어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의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의 뇌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가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대 마쿠어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상당수가 선택을 하지 못해 생기는 고민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업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체 무슨 말일까? 네덜란드 네이메언 라드바우데 심리학자인 압 데이크스 테르하우이스는 중고차를 이용해 두 가지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중고차 4대 가운데 한 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차량의 스펙을 설명한 다음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 모든 참가자에게 중고차의 연비, 엔진 등 4가지 항목을 설명한 뒤 차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의 대다수가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고를 시간이 부족했던 B그룹도 절반 이상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그러나 이 실험은 몸풀기였다. 진짜는 두 번째 실험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기본 조건은 동일했다. 중고차 4대 가운데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라야 했다. 이번에도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과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단, 첫 번째 실험과 다르게 설명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두었다. 트렁크의 크기, 컵홀더 수와 같은 정보를 더해 항목을 12개 늘려 상세히 설명했다. 실험 결과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른 사람은 25% 미만이었다. 애초에 스펙이 좋은 자동차는 4대 중 한 대였으니 대충 찍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반면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의 사람 중 60%는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압 데이크스 테르하우이스는 같은 실험을 축구에서도 실시했다. 참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이었다. 먼저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게는 두 팀 중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찍는 B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에게는 시합과 무관한 과제를 먼저 풀게 한 다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했다. 이 세 그룹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이었다. 참고로 정답률이 A그룹과 B그룹의 3배가 넘었다. 중고차와 축구를 이용한 두 번의 실험 모두 단시간에 결정한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는 연비, 축구의 경우는 피파 세계 랭킹처럼 주어진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추린 다음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다. 반면 잘 생각해 고른 그룹은 많은 정보로 혼란이 생겼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컵홀더 수나 선수에 대한 가십거리 등 자잘한 정보에도 신경을 썼고 이로 인해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심플하고 대국적으로 하지 못했다.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저것 정보를 검토하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일 때 발휘된다고 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정보의 취사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실시한 두 가지 실험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그룹은 결정하기 전에 퍼즐을 푸는 등 다른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런 과제를 하는 사이에도 무의식 중에 뇌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이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면 불안이 증폭돼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면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다.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을 두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센스가 좋다. 직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본질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있는 습관은 불필요한 사고를 없애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책 어떠셨을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뇌를 쉬게 해줘야 일의 능률도 또 본인의 심신도 안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레카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왕이 금관의 재질을 알아오라고 했고 며칠 고심 끝에도 방법이 나오지 않다가 목욕탕 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 한 발짝 떨어져서 방법을 도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또 너무 몰두하지도 말고 조금은 심신의 여유를 느끼면서 2022년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